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오늘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4월 3일 이후로 두 자리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거는 거의 한 달 반 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봉 보면요, 20일을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올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빠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을 일단 보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은 의외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 되고요. 전체를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엔캠 같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매매 대응할 때.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 심리적 부분이 커지면서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피어가 작용하죠. 공포가. 올라갈 때는 신고가기 때문에 포머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아웃. 더 가는 거 아닌가? 따라 사야 되겠다. 추격 매수 매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심리적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나게 하게 됩니다. 이 엔캠, 박민수가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 집중하게 된 게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거든요. 작년 12월에 제가 이거를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12월 달에 보시면은요. 12월 쪽 뒤돌아가 보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별로 안 되다가 12월 초에 갑자기 170만 주가 터집니다. 12월 4일 날이죠. 그래서 제가 12월 7일 날 엔캠을 7만 1,000원에 드렸습니다. 거래 터지고 3일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어요. 이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2월 달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과열 조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엔캠을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합니다.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2월 21일 날 35만 원 매도. 12월에 샀으니까 두 달 만에 5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서 2차 매수를 드립니다. 신고가 종목이고 다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3월 26일 날 3월 달에 보면 20만 원대 근처에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3월 26일 엔캠 21만 5천 원 매수. 재매수했어요. 현재 물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매도 안 했고 이건 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파동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갈 생각이고요. 세력들이 아직 엑시트 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까지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CB 전환 이런 거 있습니다.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 거 보면은 2월부터 4월까지 한 130만 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과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한 거, 물량도 물량이지만 한 130만 주 정도 되는데 왜 지금 전환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전환, 보통주로 전환한 이유 단순한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 겁니다. 차익 실현하려고. 두 번째, 파생 손실이 났는데 마이너스 300억 정도.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세 번째, 적자 전환했습니다. 적자 전환 이유부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 적자 전환했는지. 미국 유럽 지역의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 경상 개발비, 인건비, 고정 비용 증가. 공장을 졌죠. 공장 지면서 시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자 비용 증가, 현금 유출이었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적자 요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쪽에다가 전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졌어요. 공장을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손실은 장부상에만 잡혀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실들, 파생 손실이라든지 적자 전환, 당연히 세력들도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엔캠은 2022년에 미국 조지아주 입지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4만 톤 캐퍼로 공장을 졌습니다. 이게 제1공장이에요. 이게 작년에 10만 톤으로 캐퍼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쪽에다가 제2공장을 져요. 서부 쪽이죠. 이건 10만 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습니다. 공장을 지려고 시비 발행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서 적자 요인이 된 거고, 파생 손실은 장부상에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파생 손실이나 적자 전환, 이거는 기존에 다 알려졌던 얘기고, 공장을 진 것 때문에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장을 왜 졌을까요? 2025년에 IRA가 발의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 지정, 중국 기업들 경계하면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보겠죠. 중국이 빠지게 되면. 지금도 전해액 공장 북미에서 가장 큽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까지 빠지게 되면 무슨 얘기냐? 2025년부터는 엔캠을 거치지 않고는 전해액 공급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주가는 그래서 미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손실이라든지 적자 전환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그냥 과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히스토리란 얘기예요. 주식은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2025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선주로 보통주 전환한 겁니다. 실적이 좋아진다? 주가 미리 올라가겠죠. 이때 팔고 나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문제, 그 다음에 파생 손실, 세 번째 적자 전환. 이거 추세에 전혀 지장 안 줍니다. 추세 방향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물량만 털리는 거니까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단기 과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어버리거나 거래가 하루 정지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신용을 쓸 수 없게 돼요. 신용 종목. 개인들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세력들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거의 다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기 때문에 개미가 안 들어오면 오히려 좋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지정돼 봐야 추세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역시 내동매매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타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매매한 거 중장기 방에서 그 다음에 공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엔캠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또 하나는 뭐냐면 액면 분할을 했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엔캠, 자 원스톱 솔루션이라 나옵니다.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제품에 반영한다. 원래 전액 개발 기술을 갖고 있고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더메이드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는 자 고객사별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 생산이 가능하다.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자 북미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공시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이죠. 조지아 공장이 먼저 제일 공장인데 이거를 캐퍼로 늘렸습니다. 10만 톤까지 캐퍼 늘렸어요. 그 다음에 제2공장도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짓는 이유 지금도 가장 큰데 IRA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여러분. 세액 공제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으로 지정해버리고 중국 기업 경계합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엔캠은 많은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지금도 공장이 큰데 더 키웠다는 얘기예요. 진입장벽 높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부터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아마. 지금은 적자지만 이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생 손실이나 적자 전환, 그 다음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실적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주가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FEOC 전액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 자 여기 그대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세액공제 AMPC는 그 얘기고요. 세액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고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FEOC 해외 의료 집단 지정입니다. 당연히 엔캠은 북미 시장에서 중국 기업 대신에 엄청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올랐고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자 주가는 오른 건 좋은데 CB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적자 요인이 됐는데 이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했나 한번 보면은요. 발행한 CB가 한 2,900억,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1,000억 정도는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CB가 많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오버행 이슈가 생겼는데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먼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요. 회사채. 그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가 있고 세 번째 CB를 발행합니다. 이 2가지를 많이 쓰는데 보통 CB는 뭐냐? 컨버터블 번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 이거. 전환사채.
자, 채권이었다가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죠.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왜 전환할까요?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내려갈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거를? 채권을 그냥 들고 있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여러분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주입니다. 이게 메인 세력이에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매집하면서 중간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BW, EB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매자린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서브입니다. 자, 근데 엔캠이 CB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가 또 있었죠. 자, 전액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CB 발행한 거죠. 글로벌 2위를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MS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 됩니다. 고객사도 확보를 했. 근데 2025년 말에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2025년부터는 MS가 제가 보기엔 8, 9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독점한다는 얘기죠. 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최근에 MSCI 편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MSCI 편입되면 물론 좋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인데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패시브 펀드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봤을 때 숏을 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겁니다.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지만 공매도 타겟이 된다는 거. 자, MSCI 편입은 그래서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크게 개념할 게 없어요.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편입이 되면 일단 좋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숏을 걸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될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NKM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슈는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CB 발행입니다. CB 발행 물량이 2,900억 가까이 돼요. 이 중에 1,000억은 이미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게 뭐냐? 자, 엔캠은 이 발행 시장에서 CB를 매집한 세력들이 주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통시장이 아니고 금액이 너무 커요. 3,000억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 CB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1,000억. 언제라도 매물화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이게 제가 종합한 이슈 내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 하나만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죠. 전체적으로 팠는지 부분으로 팔았는지. 그 다음에 추가 매수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발행 시장에서 CB 매집한 애들이 주포입니다. 거기다 1,000억은 이미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런 이슈를 감안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자, 차트 보면은요. 잘 가다가 20일 깨지고 다시 급등 나고 다시 깨지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 뚫을 것인지 밑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매집했지만 자 계속 빠졌었죠. 그러다 올라왔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돈, 시간 다 투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마자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월봉입니다. 보이십니까? 매집한 게 꽤 됩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얼마나 올랐죠, 지금? 5만원, 7만원부터 따진다면 7배에서 8배 오른 겁니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종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역사적 신고가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엑시트 다 안 했고 부분적으로 팔았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더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매집을 했어요.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CB도 발행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얘기냐? CB 발행하면서 주식도 매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을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1번과 2번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 주식하고 CB로 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거 잘못해서 주가 빠지면 얘는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얘네들이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발행시장에서 12 매집한 것도 특이한데 얘네가 주포거든요. 2,900억. 1,000억 만기 들어왔죠. 얘네들이 주식까지 같이 매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세력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형님들. 그죠? 이 형님들이 넘버원이란 얘기입니다. 1번 형님들이란 얘기예요. 자, 리스크를 엄청나게 걸었죠. 당연히 리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띄우려고 그러겠죠. 두 번째, 12 만기 들어왔습니다. 이미 현금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00억.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다. 이렇게 이슈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1번이 굉장히 특이하죠. 3번을 썼다는 거.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이 1등인 것도 특이한데 아주 드물게 리스크를 걸었습니다. 주가를 당연히 띄우겠죠. 그리고 여기 매집한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거든요. 얘네들이 메인 세력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형님들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12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매집해서 들고 있는 애들 어떻게 할까요? 따라 들어온 개미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밑으로 털거나 위로 터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그랬죠. 이런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은 이슈 중요하지만 이게 크다. 시민적 부분. 이걸 자극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내려갈 때도 피오고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이 다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장대 양봉, 장대 연봉, 장대 연봉,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갖고 있는 물량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캠 같은 급등주들 좋아하시잖아요. 매매하는 거. 근데 의외로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런 게 수익 나기 힘들어요. 왜? 세력 기법 모르기 때문에. 제가 PB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이 세력 기법입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크다 그랬습니다. 영향이. 다섯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미 터는 방법.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방향을 잡을 겁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그 대응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 세력기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얘네들이 주포라 그랬습니다. 2,900억 중에 1,000억이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예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주식도 매집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12로 거의 3년 가까이 돈이 묶였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죠. 그래서 많이 흔드는 얘기입니다.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 자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로 종목 이름 NKM 쓰시고요. R이라고 보내주세요. NKM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번에 자 세력 기법이 요약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기업 90% 정도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NKM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발행시장에서 11일 매집한 애들이 가장 중요한 메인 세력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주 드물게 3번을 썼어요. 12를 주식으로 3년 가까이 돈을 묶어놨습니다. 당연히 주가를 띄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급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엔캠 매매 신호 당연히 드리면서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자 300명까지 받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중간에 있죠.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겠습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소통하는 방이고 박민수를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엔캠뿐만 아니라 비슷한 스타일의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방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영상 초반에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었는데 엔캠을 제가 신호로 3번 드렸어요. 12월 달에 자 7만원대 드렸죠. 12월 7일 날. 두 번째 35만원에 2월 달에 매도를 해서 5배 수익이 났고요. 다시 조정받는 거 보고 21만 5천원에 재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장 급등한 종목도 전력 관련주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망 고체, 미국 전력망 고체 자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타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3월 초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자, 이때쯤이죠. 제가 그래서 이때쯤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거래 터지는 거 확인하고 이날 들어간 거죠. 현재 더블 이상 났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NKM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중장기방에서 드린 종목들이 수익이 종목당 몇백 프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NKM 매도 신호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도 나갈 예정입니다. 1번 누르고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방 이어서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어요. M&A 하려고 7년 만에. M&A 팀을 만든 셈인데 제 세력 인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삼성 출신분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이고요. 대응 전략, 종목별 대응 전략 제가 만들었고 비상장, 해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한 거 아시죠?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 4만 원, 5만 원대 있다가 2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 지분 투자만으로 5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로 끝나지가 않고 브랜드가 아예 삼성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미리미리 바닥에서 리포트 받으셔서 꼭 사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한 다음부터 힘들다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가격이 달라졌죠. 5대1로. 급등, 급락,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평선 다 보이고 전형적으로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미리 만들어 드렸는데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시고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1번에 2020년 이후 액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액분 예정 종목과 탑5 급등 예정 종목. 여러분이 필요로 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 받으시면 한결 대응이 수월합니다. 미리 받으시고요. 자, 엔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급등 급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응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전략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엔캠 알 있었고요.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이 있는데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리포트입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들 2,900억 들고 있었는데 1,000억이 만기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주식도 동일 기간 동안 매집했어요. 주식과 12로 돈이 2년 이상 묶였습니다. 당연히 띄우려 그러겠죠. 변동성 키우면서 올라갈 겁니다. 전략 자료 미리 챙기시고 이번에 세력 기법 있으니까 다른 종목 적용해 보시고요. 리포트 2개 있었죠?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이거 꼭 챙기시고요. 대박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략 자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죠. 소통방.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그리고 저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